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830번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830번대는 지역으로는 어딜까요? 당진 예산이에요. 예, 당진하고 예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실제 번호로는 830번부터 839번까지 해당이 되죠. 그래서 10개의 장소가 이제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월요일에 음, 앞에 전반부 5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830번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요. 830에서 해시태그는 뭘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수당기념관에 누가 온 거예요? 삼성전자 이번에 지금 네, 직원들이 삼성전자 왔어요. 직원들이 여기 워크숍을. 참배하러 아마 삼성전자 직원 중에 누군가 음, 그 여기 수당이라고 하는 사람, 수당은 그 혼데 누굴까요? 이 주인공이? 이남규. 이남규. 예, 이남기라고 하는 그 독립투사죠. 그래서 일제 말기, 조선 말기에 그 일본에 대항해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항일 그런 운동을 한 분이에요. 이남기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결국에 그 일제 항거에 대항하다가 옥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업적 같은 거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그런 그 여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바로 수당 기념관이에요. 어, 당진에 가면은 여기 바로 수당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은 바로 이남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호에 해당이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해시태그는 뭘까요? 3.1운동이에요. 예, 3.1운동이었었죠? 예,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31. 예, 831. 831번이에요. 예, 그래서 831번, 즉,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지섬의 난초, 지초가 음, 많이 자라. 그래서 섬의 이름이 난초와 음, 지초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섬 이름은 난지섬이라고 난지섬인데, 붙였어요. 네, 네, 난지섬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난자는 한자로 음, 썼고요. 난초 난자고 요거 음, 지도 그 지초 지초. 지자예요. 그러니까 다 이 음, 위에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스라고 하는데 여기 음, 이 난초도 그렇고 난자도 그렇고 지자도 그렇고 전부 다 위에 보면은 이 초도라고 하죠. 초도. 예, 예. 풀초자 해가지고 그래서 다 음, 식물을 이제 뜻하는 건데 이게 음, 난초와 지초가 이 섬에 많이 피어 있다 해서 이 이름 자체가 난지섬이 된 건데 얘네는 한자로 써놨는데 이 섬은 또 한글로 써놨네요. 이거를 한자로 고치면 뭘까요? 기환지교. 지금 아니 아니 기환, 섬을 한자로. 그, 저기, 순서. 독도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만 바꾸면 돼요. 이 섬을 한자로. 난지슴? 아니 우리 섬은 한자로 뭐라 그래 섬을. 섬도 이러잖아요. 도, 섬도. 그래서 어, 제주도, 울릉도, 독도. 독도. 예, 또 여기 지금 한글로 섬이라고 썼지만 한자로 쓴 거예요. 섬도가 난지도. 되겠죠. 도가 여기 되죠. 난지도잖아요. 난지도. 그래서 난지도라는 지명 들어봤어요? 네. 예, 예. 난지도 우리 여기 충남 당진에서는 난지도가 이렇게 여기는 난초지초가 많이 펴서 이렇다고 했는데 음. 서울 근처에 저기 보면은 거기도 난지도 쓰레기 공원인가 뭐 있잖아요. 네네네. 쓰레기고. 그때도, 음, 거기에도 난초지소가 많아서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당진에 있는 이 난지섬은, 난지도라고 읽어도 돼요. 같은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도 만지고 난 다음에, 얘는 왜 한글로 써놨을까? 다 이렇게 한자로 썼으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거기에 이렇게 써있기를 난지섬 한글로만 써 있어서, 저는 음, 이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 좀 잘 하기 위해서 이 어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한자를 제가 쓴 거예요. 원래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
저를 가르쳐 줬던 분은 그냥 한글로 난자, 그 다음에 지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제가, 여기가 그 난초하고 지초가 많이 피어서 그렇구나. 근데 난초, 지초 하면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질환지교. 말씀해줬던 질환지교. 질환지교였었죠. 지교. 그래서 질환지교는 뭘 뜻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친구의 우정. 그렇죠. 우정을 나타낼 때 질환지교라는 걸 쓰죠. 친구 사이의 그런 우정. 응? 그래서 아마 난초하고 지초가 서로 굉장히 뭐랄까 가까운가 봐요. 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같은 그 식물로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친구지간에 가까운 우정 같은 걸 우리가 표현할 때 질환지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친구 사이의 그런 우정. 그래서 어떤 회사는 실제로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 해가지고 회사 이름도 그렇게 한 데도 있죠. 질환지교 뭐 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그런 회사 명칭을 쓰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난지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삼일운동. 그죠. 3.1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당진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난지섬, 굉장히 해변이 아름다운 그런, 음, 섬이에요. 네,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이 내목마을. 다 가려졌는데, 이게 마치 그 새라고 해야 되나? 외가리. 외가리, 그 목처럼 그런 생긴 그런 여기 마을이다 그래갖고 외목마을이다 이렇게 이 명칭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출을 보려면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에 정동지. 일출을 정동진 보려면 같은. 가장 네. 많이 인기 있는 곳이 정동진이죠. 정동. 네. 동쪽으로 가잖아요. 일몰을 보려면. 서해안. 그렇죠.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일출은 동해안, 일몰은 서해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목마을은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그 지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뭐 월출까지 달 뜨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찾아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외목마을은 몇 번이라고요? 32번. 예, 3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외목마을에 누가 왔을까요? 거기, 자, 그러면 외목마을은 1년 중 어떤 날 가장 여기가 많이 사람들이 모일까요? 1월 1일 뭐 그럴 때 음, 12월 30일.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31일. 1일 넘어갈 때, 그때 네. 사람들 막 일출 보려고 막 동해안으로 몰려가거나 막 그러잖아요. 막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런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12월 31일이면 엄청 춥잖아요. 네. 근데 1월 1일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막 그 추운데도 무릅쓰고 막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1월 1일 떠오르는 뭐 해를 봐갖고 자기 어떤 길을 얻는다 해갖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뭐 장소로 이제 뭐 정동진이라든지 호미곶이라든지 뭐 성산일출봉이라든지 막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는데, 여기도 외목마을도 그래서 많이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외목마을은 좋은 점이 뭐예요? 월출까지 다 일출을 다 볼 수 있는. 월출도 보지만 더 좋은 점이, 자, 우리가 네. 1월 1일 해 뜨는 거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달려가요. 네. 그러면 12월 31일하고 1월 1일 그 사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목마을에 가면은 어떻게 1년의 끝자락을 보면서 해가 넘어가는 걸 일몰도 보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출도 떠오르는 보고. 새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할까? 어쨌든 네. 그런 곳을 여기가 뭐랄까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저기 우리가 이 외목마을의 특징은 일출과 일몰이 동시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수도권에서 많이 이쪽으로도 오기도 해요. 동해안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쪽도 또한 많이 찾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지자체에서 어떤 문화재라든지 자기 지역을 알리는 관광 상품으로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여기 외목마을에 이제 이런 그 일몰과 일출 이런 행사를 그 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에서 했어요. 이때 초청된 연예인이 누굴까요? 서문탁이. 그렇죠. 서문탁이 초청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서문탁하고 또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정철. 정철. 정철의 3위인곡 있죠. 3위. 3위인곡을 썼던 정철이라는 이제 뭐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호출을 해가지고 이제 정철 선생과 성문탁이 같이 이 공연에. 곳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출과 일본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테니까 관광 행사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 832번 외묵마을이었는데 서울에서는 32번이 어딜까요? 서울에서는 32번. 서울 그러면 30번 때는 어디예요?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초구죠? 자, 네. 서초구에서 32번은 어딜까요? 서울 서울 성모병원. 성모병원에 역시 그때 서문탁이 어떻게 정철. 정철 선생과 그 병원의 환자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연한 그 제목이 뭐예요? 3위인곡. 성강 정철 선생님이 임금님을 삼행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서문탁하고 정철 선생님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했어. 근데 그 공연을 했을 때 그 뭐랄까 제목이라고 할까? 공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목이 3위인곡. 그렇죠. 3인 곡을 했겠죠. 자, 3인 곡이라는 곡을 실제로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네, 서문탁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3인 곡이라는 건 원래 이제 임금을 그리면서 정철이 예전에 썼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썼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3인 곡 해갖고 이제 누구야, 서문탁이 그 노래를 부른 거죠. 굉장히 가창력이 좋은 그런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그 7080 그쪽에 이렇게 틀어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3인곡 서문탁이 한.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32번이 어디라고요? 서울 성모병원. 네, 서울 성모병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31번도 했었는데 여기 당진에서는 31번이 어디라고요? 난지섬. 난지섬이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요? 강남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에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와갖고 뭐 한 거예요? 3.1 운동을 했어요. 예, 3.1 운동 하느라고 다 태극기 꺼내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다 서울로 모여가지고 집결해서 3.1 운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당진에서는 어디서 일으켰어요? 난지섬에서. 네, 난지섬에서. 지금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냥 우리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지면, 이건 따지는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30번은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삼성전자 그 직원들이 갔던데, 서울에서. 세리섬. 세비섬, 맞아요. 세비섬.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런 그 역작이었었잖아요. 세비섬. 그 서울의 그런 그 뭐랄까 랜드마크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섬은 자연이 생긴 거예요? 아니요. 인공으로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이 세 가지 빛으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공으로 만든 섬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 와이어로 막 그 철사로 쭉 그 섬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자, 요즘에 그 장마 때문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세비섬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할 텐데, 일단 이 세비섬은 그렇게 그 철사로 막 그 엮었기 때문에 물 위에 사실은 어떻게 둥둥 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둥둥 떠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당한 그런 공법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세비섬에 누가 왔다고요? 삼성전자 직원들. 삼성전자 직원들이 거기서 워크숍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 건설도 하잖아요. 뭐 안 하는 게 없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뭐야 만들었다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예, 거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가 그냥 30번이었어요. 830번은 어디였다고요?
난지섬. 수당, 직원들이 기념관. 수당, 수당 기념관. 인암교 기념관. 기념관에 이제 음. 추모하러 간 거예요. 거기 아마 삼성전자 직원 중에 누가 그 인암교 그 선생님의 이제 후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참배하러 갔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후원해서 수당 인암교 기념관을 지어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3번이네요. 자, 여기 33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삼겹살 데이. 네, 삼겹살. 삼겹살을 먹는 거죠, 삼겹살. 자, 그래서 이 당진에 가면은 남희흥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게 뭐 조선시대라고 할까? 이때 그 유명한 그런 장군이 있는데 이분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충절을 기념해서 충장사라고 하는 그 사찰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이웅 장군이 그런 그 예전 그런 것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가장행렬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런 그 행사를 해요. 축제로. 그때 이 저기 축제를 하면서 흥이 나나 하여튼 어쨌든 남이웅 장군 이게 그 제가 그 이 저 내비게이션 기억법 가르쳐 준 분이 얘기할 때는 병자호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병자호란이 아니고 정묘호란으로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조선시대 때 그런 그 병자호란, 정묘호란, 호 하면은 이거는 중국의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것을 말하죠. 네. 일본의 오랑캐가 온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외란. 외란이라고 그러죠. 외란. 그래서 외란과 호란이 있는데 호란은 중국에서 쳐들어온 그런 거고 외란은 일본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바로 남이웅 장군이라는 거예요. 정묘호란, 또 병자호란이라고 저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찾은 거에는 또 정묘호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묘니 병자니 이거는 다 그 해를 가리키죠. 네. 네, 저기 육식 간지를 써가지고 뭐 무슨 년 무슨 년 하잖아요. 금년은 무슨 해더라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충장사 그 사당이 있고 이제 이 옛분의 그런 그 업적들을 기리면서 추모하면서 이런 문화재 행사를 해요. 그 문화재 행사가 있는 그 남이웅 장군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충장사라고 하는 사당이고 이 충자는 이제 충성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우리가 사당 보면 거기가 그 충자가 꼭 들어가죠. 네. 이충무공 그 영정을 모셔놓은 곳이 어디예요? 아산. 아산 어디? 현충사. 예, 현충사잖아요. 현충사 때도 가운데가 충자가 들어갔죠? 네. 예, 예, 이충무공, 충무공, 그래서 충자가 또 들어가고, 예, 충성한다는. 그래서 여기는 충장사인데,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833번. 네,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 남영 장군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할 때 뭘 먹어요? 삼겹살. 네,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남영 장군. 흥을 돋구면서. 말은 좀 안 되지만, 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33번이 어디라고요? 방배동 카페거리. 방배동 예, 카페거리. 방배동 카페골목이에요. 자, 방배동 카페골목에 삼겹살이 좀 어울릴까요? 네. 어울려요? 카페골목에 카페가 쭉 있는데 거기 삼겹살만 또 잔뜩 먹어요? 원래 삼겹살 먹고 커피 먹으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좀 부자연스럽지만, 하여튼 뭐, 다 저기 뭐야, 삼겹살 먹고 난 다음에 카페를 가든지, 반대로 하든지, 어쨌든 방배동 카페 골목이 바로 33번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지명을 저기 써놨어요. 여기 건물 이름이 필경사예요. 자, 필경사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어요. 원래는 이 필경사 하면 어떤 직업이에요? 글씨를 잘 예, 쓰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대필해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필경사.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떤 사람 신분을 나타내는 사자도 되잖아요. 교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의사. 그쵸. 그래서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사도 되지만 어떤 장소도 사가 되죠. 사.
우리가 이제 법주사, 뭐, 동학사 하는 그 사찰할 때도 이 사자를 네. 쓰잖아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도 돼요, 이게 집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필경사는 이 건물을 얘기해요. 실제로 뭐 글씨를 잘 쓰는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이 이름이 필경사예요. 이 필경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심은. 시문이, 우리 시문 하면은 그 뭐랄까, 상록수. 계몽 소설, 응? 그 상록수. 계몽 소설 유명한 게 뭐 있죠? 상록수. 상록수 있잖아요. 소나기, 상록수를, 소나기. 그러니까 상록수를 쓰는데 그 상록수 그 전에 이제 보면 황선원의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도 있지만 어쨌든 뭐 좀 시대적인 건 다르지만 진짜 신문의 상록수가 아주 우리가 그 개화기 농촌 계몽 소설로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 신문이 상록수를 썼는데 신문이 요거를 직접 집을 설계를 했대요. 설계해서 이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가 교회로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동학사, 뭐 법주사 이렇게 그 절사자를 써갖고 사찰 그런 사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필경사에 교회를 했다니까 근대 교회. 절하고 그 교회하고 사찰과 교회는 서로. 종교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찰의 의미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런 건물 관리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뭐 기숙사 하듯이 그런 건물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이 필경사라고 하는 이 건물을 누가 설계했다고요? 시문이 설계를 했어요. 자, 여기는 누가 온 거예요? 이 필경사에. 육군 삼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예, 육군 삼사관학교로 꼭 붙이셔야 삼사관학교. 돼요. 육군은 몇 번이에요? 우리 해시태그로는? 69번. 69번이잖아요. 69번, 육군은. 그죠? 네. 육사는 또 따로 있고. 육사는 몇 번이에요? 육군사관학교는? 64. 64. 64잖아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학교 해가지고 군과 관련된 것으로 공군사관학교도 있었고, 육군사관학교도 있었고, 또 육군도 육군 있어요. 삼사관학교도 있고, 또 학교는 아니죠. 육군이 있었죠. 네. 예, 예, 그렇게 관련된 것이 지금 해시태그가 네 개가 나오네요. 공군사관학교는 몇 번이에요? 04번. 04번, 04번.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64. 64번. 육군 삼사관학교는 34. 34. 34번. 434. 그 다음에 그냥 육군은 69. 69 이렇게 4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육군하고는 육군 삼사관학교나 육군 사관학교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군과 관련된 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개. 3개나 있네요, 3개. 자, 그래서 여기 필경사에는 그 중에 누가 왔다고요? 육군 삼사관. 육군 삼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시문이 그 상록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삼사관학교니까 학생들일 테죠. 그래서 시문이 그 쓴 소설 상록수도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그 우리가 유명인들의 그런 그 장소들도 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여행 왔다고 할까요? 육군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어쨌든 여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육군 삼사관학교.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삼사관학교. 대법원에. 예,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 우리가 저기 TV 화면에서 많이 보죠. 큰 그 뭐 기둥이 막 쭉 늘어서 있던 그 건물이 대법원 마크가 갖고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할 때 보면은 많이 나오죠. 거기도 역시 육군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법정에 그 재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견학하러 간 거예요. 서울에서는. 저기 대법원에. 그런데 여기 당진에서는 어디를 갔다고요? 필경사. 필경사를 갔다. 필경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당진 횡담도 휴게소인데 여기는 몇 번일까요? 지금 차례대로 했으니까 35번이에요. 자, 횡담도는 여기 행자가 단일 행자예요. 그리고 이거 담은 물 담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다리가 뭘까요? 이게? 횡담도. 아니요, 이 다리.
굉장히 서해에서 막 획기적인 그런, 삽교. 아니, 다리니까. 서해, 서해대교. 아, 사해. 서해대교. 네, 서해대교. 그래서 서해대교. 이 지금 바다에다가 이 다리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횡단도가 유명해진 것이 이 서해대교를 굉장히 막 힘을 들여서 이제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이 횡단도라는 섬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서해대교가 지나면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로 된 거예요. 횡단도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 섬이. 그래서 막 그 서해는 조수 간만에 차가 크다 그러죠. 네. 그래서 막 그 이제 썰물이 돼가지고 다 바닷물이 나가면 이 묻이 드러나요. 갯벌이. 그래서 그때는 이 육지에서 여기 섬까지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대요. 걸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이제, 동때는 물이 이제 잠겨 있어갖고, 이 담자가 물담자예요. 우리 한라산에 유명한 호수가 뭐예요? 백록담. 백록담이 있죠. 저기 백두산에는 천지. 천지연이었고, 천지연. 그때는 연자를 쓰네요. 한라산은 백록담이에요. 담자라는 게 바로 물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횡담도는, 그러니까 막 저기 썰물이 돼갖고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걸어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 행자가 한자로 단일 행자예요. 사람이 다닐 수 있다는. 그렇기도 하고, 또 물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횡담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드는 거예요. 횡담도가. 그런데 이 횡담도는, 그러니까, 뭐랄까, 전국에서 가장 큰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크다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섬 위에 있는 휴게소래요. 그 횡담도 휴게소가. 그래서 유명하다는데, 여기서 저는 잘 못 봤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 거기에서 여기 네. 와서 노래자랑도 했었다네요. 여기, 그래갖고, 맞아요. 나왔어. 아주 이제서.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 횡담도에 그 노래자랑하러 누가 왔을까요? 유재석이가 갔는데, 3위. 아니, 그건 이제 무한도전에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여기 기억법에서 누가 왔을까요? 서문탁. 태진아. 태진하고 그렇죠. 양지. 태진아하고 양지. 양지은이 왔겠죠. 왜? 3호곡. 그렇죠. 사모곡 사무국이니까. 여기가 번호가 800 몇 번이에요? 835. 835번이에요. 3호. 3하고 5인데 연음해서 읽으면 3호가 되죠. 그래서 네. 여기서 노래자랑을 했어. 그렇게 무한도전에서. 근데 무한도전에서 노래자랑 할 때 노래자랑 뭐랄까 출전하려면 꼭 불러야 되는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그러니까 노래자랑 할 때 뭐 이렇게 뭐랄까 주어지는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노래를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나 뭐 이렇게 자유곡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때 노래자랑에 아주 대표적인 곡목이 뭐라고요? 350. 사모곡. 그러니까 거기 노래자랑에 출전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 사모곡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선택한 거 하고. 이거는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당진 횡담도 휴게소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 위에 있는 그런 휴게소다. 그래서 휴게소 크기가 엄청 커요. 여기 그 매출도 전국에 한 2, 3이 된다고 그래요. 이 횡담도 휴게소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출이 되게 많아요. 다리도 음, 길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 복습하느라고 지금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고 토요일 날 조금 여유 있을 때 좀 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